안녕하세요. 메카롭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3D 모델링으로 들어오게 됐죠. 챕터 2입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로는 72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그 자격증 시험에서는 그나마 좀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좀 중요하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좀 훑고 넘어가는 그 정도 식으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은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인벤터를 보시면, 자, 인벤터 한번 화면을 봐볼까요? 자, 인벤터를 실행을 하시면, 자, 여기 이쪽에 최근 여러분들이 사용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썸네일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 여기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정렬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보시면은, 자, 요 옆에 햄버거 표시, 요거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리스트 형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시면 자 여기 썸네일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작업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형태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려면 자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 열기와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열기는 이제 뭐 보통 프로그램하고 다 똑같습니다. 열기를 눌러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작업해놨던 것 그런 파일들을 여는 그런 버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죠? 그죠? 파트, 부품 모델링을 할 건지 아니면은 어셈블리, 조립을 할 건지 아니면은 도면화 할 건지 아니면은 프리젠테이션 작업을 할 건지 자 이것들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작을 하실 때는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시작을 합니다. 자, 요거를 누르시면은, 자, 요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죠? 요렇게 창이 뜰 텐데, 자, 처음부터 보시면은 부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립, 그리고 도면, 마지막으로 프리젠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마 부품, 조립, 그 다음에 도면, 이렇게 알려드릴 건데, 일단 조립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 그 기능사 시험에서는 조립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책에서 안 다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랑 요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주시면은 기능사 시험을 보시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부품부터 이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자, 여기 부품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트 메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하나는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스탠다드.ipt라고 써 있죠. 요게 이제 인벤터 파트라고 하는 확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자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IPT는 인벤터의 파트 모델링 확장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시트 메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판금이라고 하는 그런 직종, 판금이라고 하는 직종에서 사용하는 그런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솔리드 모델링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standard.ipt로 선택을 하시는 게 이제 정석이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작성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작성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작성을 눌러 보시면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로드를 하면서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바뀌고 있죠? 여기서 천천히 좀 바뀌고 있는데 이거 아마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천천히 바뀌고 좀 빨리 바뀌고 이런 차이는 있겠죠. 자, 이제 다 바뀌었네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자, 이 왼쪽 이 화면 구성부터 좀 봐야겠죠?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이쪽에 자, 스케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스케치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다뤘었죠? 스케치를 다뤘었는데 어떤 형상을 입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입체 형상의 단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단면을 항상 모델링을 하기 전에 스케치를 통해서 단면의 형성을 하시고 그 단면의 형성이 완료가 되면 그걸 가지고 여기에 있는 돌출이라든가 회전, 스윕, 로프트, 코일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입체화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캐드나 아니면 여기 2D 스케치에서 보셨을 때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여기 밑에 축을 보시면 자, X랑 Y반 이렇게 축이 보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몇 차원이에요? 자, 요거는 2차원이죠. X랑 Y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면 2차원 형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축이 자, 요런 식으로 생겨버리면 자, 요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X축과 Y축이 있는데 이쪽으로 뻗어나온 Z축을 하나 더 생성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형상의 단면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스케치로 그 다음에 이 Z축의 방향으로 우리가 요거를 입체화 형상을 시켜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실 때는 어떠한 2차원 평면, 이거는 꼭 X, Y 평면에서만 해야 되냐? 이건 아닙니다. 자, 여기 축을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축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X랑 Y, Z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이쪽 평면에서 스케치를 하면 XY 평면에서 스케치를 하시는 거고, 이쪽 평면에서 스케치를 하시면은 YZ 평면에서 스케치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스케치를 하시게 되면 XZ 평면에서 스케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스케치를 하면 이제 2차원 작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XZ 이쪽 평면에서 스케치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입체화 시킬 수 있는 축은 어느 축일까요? 그쵸, Y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있을 때는 꼭 X, Y만 2D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거든지 X, Y든 YZ든 XZ든 꼭 두 개의 축만 가지고 스케치를 하면 그게 이제 2차원 평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축을 하나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그게 이제 3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고정관념 이런 거 항상 우리는 x, y를 2차원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x, y가 아닌 다른 축은 2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왼쪽을 보시면은 자, 요렇게 작업 트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현재는 지금 보시면은 부품 1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저장을 하시겠죠. 자, 요 파일명이 요쪽으로 가서 생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파일에서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세 개의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거는 요 원점이라고 하는 요 세 번째 거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왼쪽에 이제 플러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원점에. 자, 플러스를 눌러보시면은 자, 이쪽에 평면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YZ, XZ, XY. 자, 요거는 전부 다 뭐예요? 2D 평면이 되겠죠. 2차원 평면. 자, 그 다음에 X축, Y축, Z축. 얘는 하나의 각각의 축을 선택을 할 때,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저랑 같이 이제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요거를 종종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중심점. 요거는 뭐냐면은 원점이에요, 원점.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자, 우리 2D 스케치를 이렇게 들어갔었죠. 자, 2D 스케치를 들어갔을 때 자, 이 가운데 있는 이렇게 노란 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요 노란 점이 원점이 되는 거예요, 원점. 그래서 요 원점이 바로 이 중심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작업이 그럼 이렇게 세 개밖에 없는 건가 할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떠한 작업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여기 원점 밑으로
요 사이로 하나하나씩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서부터 어떤 작업을 쭉 진행을 해와서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거를 이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작업을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내가 작업 내역, 내가 쭉 진행해온 작업 내역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책에도 보시면은, 요 작성 부분이 처음에 이렇게 나왔죠? 자, 요 작성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두 번째, 요 돌출과 회전이 아이콘이 커요. 그죠? 자, 여기 인벤터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자, 인벤터에서는 아이콘이 크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한다. 사용 빈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여태까지 제가 기능사라든가 산업기사 뭐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쭉 해봤을 때 돌출과 회전만 가지고도 다 했어요. 돌출과 회전만. 요 두 개만 있어도 요 작성에서도 다른 거는 뭐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요 두 개가 거의 한 99%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 돌출과 회전만 잘하셔도 웬만한 모델링은 다 된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돌출 따로, 회전 따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거는 이제 또 쭉 또 하나의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쭉 지나가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그죠?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만 좀 오래 다루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쭉 훑고 넘어가는 그 정도로 좀 할 테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돌출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작업 화면이에요. 여기가 작업 공간, 여기가 작업 공간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이쪽에 큐브가 있죠? 자, 여기 큐브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면 자, 그 부분으로 자, 여기 오른쪽 위에 모서리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 딱 눌러보시면은 자, 요 밑에 왼쪽 아래 축을 봐보세요. 변경이 됐죠. 그죠? 이제 3차원 한마디로 등각 형태로 여러분들이 본다.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등각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 정면으로 써 있는 부분에서 자, 여기 위에를 누르시면은 자, 요런 형태로 그죠? 자, 이쪽을 보고 싶을 때 그렇게. 그 다음에 이쪽을 보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말고도 다르게 또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떠한 입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단면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 입체 형상을 만들기 위한 단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 이쪽에 보시면은 자, 일단 돌출의 예제로 해서 아주 간단한 뭐가 있죠? 그쵸? 사각형의 단면이 있죠. 자, 이 사각형의 단면이 자, 위로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스케치를 한 거는 이 두 개의 축으로 스케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 방향으로 이제 입체 형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 스케치만 잘 해 놓으시면 이 스케치를 가지고 돌출을 통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30에 15짜리 사각형을 그렸네요. 자, 그러면 인벤터로 넘어오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이제 2D 스케치. 자, 요거는 이제 단축키를 S를 누르셔도 됩니다. 단축키 S를 눌러서, 자, 여기에서 XY 평면 해볼까요? 자, XY 평면 눌러보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사각형을 그려야 되니까, 자, 여기 직사각형 이쪽에서,
자, 일단 두 점 중심을 선택. 그래서 원점. 여기에서 시작해서 자, 요렇게 사각형을 그릴 건데 가로가 30. 그다음에 탭 키를 누르시고 세로가 얼마였죠? 15였죠? 세로 15. 아이고. 자, 여기 세로는 15.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사각형이 완성이 됐지만,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안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라인을 통해서 자, 이렇게 도면은 사각형을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렇게 가서 찍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해보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입체 형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모든 영역은 다 닫혀 있어야 된다. 모든 영역은 닫혀 있어야 그 영역이 돌출이 되든 회전이 되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그냥 사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뚫려 있는 공간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 놓으시고 마무리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형상으로 나올 텐데, 자, 이제 여기에서, 자, 이제 보시면은, 자, 위로, 자, 얼마만큼 올라가 있죠, 얘가? 그쵸, 10mm가 이렇게 올라간 형태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두께 값이, 자, 이 높이 값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하겠죠? 자, 이 높이 값이 10mm가 이렇게 올라갔던 얘기예요, 그죠? 자, 이제 요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자, 돌출을 누릅니다. 자, 돌출을 누르시면은 지금 현재 이 화면에 자, 영역이 하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영역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자동 선택이 돼요. 이렇게 자동 선택이 되고 자, 그다음에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요 선택, 요 영역을 선택을 하는 거는 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요 프로파일이 이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자, 이제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방향은 현재 이쪽이 활성화가 돼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쪽 방향으로. 자, 이 축도 보시면은 Z축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정방향이에요, 지금. 이쪽 방향이.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돌출하고 싶으면 요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반대 방향으로 돌출하고 싶다. 그러면 그 옆에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해볼까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죠. 내가 스케치를 한 요거를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자, 그럼 그 옆에 건 뭘까요? 자, 요거는 자, 그쵸.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신 이 면을 기준으로 자, 만약에 여기서 거리 10mm를 줬다라고 하면 자, 여기를 이쪽 방향으로 5mm, 이쪽 방향으로 5mm, 총 10mm를 만들어서 딱 절반씩 양쪽 돌출을 해줍니다. 일명 대칭 돌출, 대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여기다 대볼까요? 여기 갖다 대면 대칭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5mm, 이쪽 방향으로 5mm에서 총 거리가 10mm가 나오게끔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그런데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놈이 바로 옆에 또 있어요. 그죠? 자, 요거는 뭐냐면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으로 총 10mm 중에 3mm를 돌출하고 싶고 이쪽으로 7mm를 돌출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비대칭을 선택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현재 10mm로 나와 있는 부분이 거리 A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가 아까 7mm였죠? 7. 자, 그다음 반대편은 3mm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자, 내가 그린 스케치를 기준으로 한쪽 방향은 3mm, 한쪽 방향은 7mm 이런 식으로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여기에 있는 방향들을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리 값은 얼마만큼 돌출을 할 건지, 입체로 만들 건지, 이 거리 값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형상이 완성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자, 요 밑에 고급 특성을 한번 볼게요.
자, 고급 특성을 보시면은 자, 요 밑에 테이퍼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테이퍼. 자, 요 테이퍼가 뭐냐? 자, 요거는 자, 요렇게 형상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요거를 요렇게 사면이 모두 각을 갖고 있는 자, 요런 형태로 도면을 완성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네 개의 만약에 각이 모두 동일한 각이다 라고 하면은 이 테이퍼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자, 테이퍼라는 용어는 이렇게 각이 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테이퍼가 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만약에 제가 여기다 5도 한번 10도로 입력해 볼까요? 자, 10.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여기에서부터 10도. 자, 요거를 옆에서 한번 봐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 기존에 우리가 스케치 그린 건 얘란 말이에요. 밑에 평면. 자, 여기에서 지금 요렇게 올라갔어. 한마디로 여기 요 각도가 몇 도가 나올까 이게? 그쵸, 이게 10도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올라가면서 일정한 각도로 벌리고 싶을 때 또는 만약에 얘를 좁히고 싶을 때는 각도로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얘를 앞에다가 마이너스 값만 주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10. 그럼 이렇게 좁아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퍼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각을 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테이퍼 기능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테이퍼는 여기 스케치를 이루고 있는 이 네 개의 모서리가 모두 같은 각으로 이렇게 테이퍼가 진다. 그죠? 자, 어느 한 부분은 뭐 10도고 어디는 5도 이럴 경우에는 따로따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네 개가 모두 동일할 때는 여기서 테이퍼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돌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돌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돌출했을 때 이렇게 튀어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자, 일단 요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항상 이런 것만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평면의 요 가운데서 원을 하나 그려서 뻥 뚫고 싶을 때도 있겠죠. 또는 사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구멍을 내고 싶을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돌출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자, 여기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여기에다가 요 면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특이한 형상을 만들고 싶다. 여기에서 만약 구멍을 뚫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자, 요 면을 선택을 하시고 스케치로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스케치를 들어가면 내가 선택한 면 위에서 여러분들이 스케치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원을 그렸다. 자, 원을 가운데다가 한 8파이짜리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 다음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요 원을 구멍은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이 원의 형태가 위로 튀어나오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 돌출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럼 얘도 스케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 원이 자동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원이 선택되면서 위로 지금 10mm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 창이 뭔가 변형이 됐어요. 그죠? 어디가 변형이 됐죠? 자, 여기 부분도 바뀌었고, 여기 출력 부분도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랑 요거는 자주 씁니다. 자주 쓰니까 요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출력에서 왼쪽에 있는 요 놈이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추가로 작업해서 또 튀어나오게 작업하고 싶을 때는 요 왼쪽 겁니다. 일명 합집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옆에 거는 뭐냐? 자, 요거는 차집합, 일명 빼기야, 빼기. 자, 뺀다는 얘기 뭐냐? 자, 요거를 이 원의 형태로 이렇게 깎아 나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요 옆에 거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구멍 형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빼고 싶을 때는 요거, 더하고 싶을 때는 요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뭐냐. 자, 요 놈은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 스케치가 있죠. 자, 요 스케치가 있을 때, 얘를 관통의 형태로 뺄 건지, 그죠? 관통의 형태로 뺄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를 선택을 하면, 자, 요런 형상, 여기 형상에서 빼기로 눌러보면, 자, 여기 옆에서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높이를 자동 계산해요. 이 높이. 요 스케치가 포함하고 있는 이 입체 모양의 높이를 자동 계산해서 얘를 관통의 형태로 이렇게 뚫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여기다가 입력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명까지 뚫어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자, 만약에 이제 여기 면, 밑에 면까지 내가 뚫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돌출 누르고, 자, 요걸 눌러서, 자, 요 밑에 면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요 밑에, 내가 선택한 면까지 얘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구멍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밖에 없을 때는 뭐 그냥 관통을 하시면 되겠지만, 자, 요렇게 뭐 다른 형상, 이렇게 여러 가지 형상이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면이 있겠죠? 그죠? 내가 원하는 면이 있을 때, 그 면을 찍어 주시면 돼요. 그럼 그 면까지의 높이를 계산해서 얘가 이렇게 뚫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옆에 거, 요거 다음까지, 요거는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자, 자,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요 평면 잡는 법도 알려드리겠지만, 자, 요거를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요 평면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자, 요 위에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원을 그려 볼게요. 자, 이쪽에다가 알아보기 쉽게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이 요렇게 밑으로 돌출을 하는데 요 다음에 여기에 막힌 면, 그 다음에 막혀져 있는 이 면까지 그냥 돌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거리를 계산하려니까 귀찮은 거죠. 자, 이럴 때는 바로 이 돌출해서 다음 면까지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얘를 자,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면, 요걸 눌러주시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계산이 자동적으로 되고 요 면까지 다음에 얘가 막혀 있는 면까지 자동으로 돌출이 됩니다. 자, 요거는 요런 평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해요. 얘는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자, 요런 곡면 있죠? 자, 요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만약에 여기 이 곡면 있죠? 자, 요렇게 봐서 곡면에 이쪽에다가 스케치를 해서 이쪽 방향으로 그냥 돌출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평면을 제가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한 요 정도에서 자, 제가 평면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평면에서 스케치를 제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쯤에다가 제가 원을 하나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스케치가 되어 있고, 그쵸? 자, 요쪽에 스케치가 되어 있고, 자, 요거를 이쪽 방향으로 돌출하는데, 이 곡면에 정확하게 가서 붙이고 싶다는 얘기죠. 요거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을 해서, 여기 면에 딱 달라붙게끔. 그런데, 요거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요거는, 그쵸, 얘는 곡면이기 때문에, 요쪽의 높이와 이쪽 부분의 높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다시 큐브를 여기로 돌려서 볼게요. 자, 요렇게 봤을 때, 자, 요 가운데 원점이 있는 부분이 가장 높은 부분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그쵸? 거리가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요걸 더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요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 이쪽에서 요렇게 돌출했을 때, 자, 여기가 최단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돌출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요런 방식으로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자, 그럼 여기가 붕 뜬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끝까지 이렇게 다 감싸주고 싶은데 이거 계산하려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바로 다음 면까지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해볼게요. 자, 돌출. 자, 이를 눌러보고 자, 다음 면을 눌러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얘가 곡면에 이렇게 다 감싸죠. 곡면에.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을 치수를 계산을 안 해도 얘가 알아서 가서 이렇게 붙어줍니다. 편리하죠. 그래서 이런 곡면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싶을 때 그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많이 사용하니까 요 다음 면까지 요거를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출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모양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도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돌출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프로파일은 뭐예요? 단면의 영역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방향은 뭐예요? 그쵸, 돌출. 얘가 돌출이 되는 방향을 여기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거리는 돌출의 높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였어요? 자, 요거는, 그쵸, 요거는 관통.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지정한 면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그쵸, 여기서 다음 막혀있는 면까지. 쭉 막혀있는 면까지 돌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출력에서 보시면은 요 두 개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고 했죠. 자, 요거는 얘는 추가로 더 만들 때, 추가로 더 하나 생성을 할 때 합집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차집합. 어떠한 형상의 모양으로 홈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구멍을 만들고 싶을 때, 자,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빼기예요, 빼기. 자, 그 다음에 요 테이퍼가 있었죠? 자, 테이퍼는 뭐였어요? 자, 여기에 4개, 내가 스케치를 한, 자, 이렇게 스케치를 했으면, 자, 스케치를 한 4개의 모서리 부분이, 자, 전부 다 똑같은 각으로, 자,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자, 이렇게 전부 다 같은 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다라고 했던 요 테이퍼가 사용이 되면 되는데, 하나라도 다르다. 그러면 이 테이퍼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바로 이제 돌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작업을 해 주실 때, 하나하나씩 차례차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연습 예제를 올려놓을 거예요. 연습 예제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막 이거 막 외우거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은 이거 스케치를 해놓고 이 스케치를 가지고 이제 입체로 만드는 거구나 이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돌출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돌출은 바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다가 연습 예제 올려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 연습 예제를 같이 한번
몇 개만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거를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작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돌출 아시죠? 맨 처음에 스케치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스케치를 입체 방향, 그죠? 높이를 줘서 이런 형태를 만든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연습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